개항 후 3년이 되던 해 부산항은 수많은 일본인과 조선인들로 붐볐습니다. 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소. 아이, 가시죠. 네. 아유, 수고가 많소. 목마를 텐데 물 한잔 하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어이, 아이, 가시죠. 그래요. 그런데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혼자 뭘 그래 처먹길래 하루 종일 뒷간인겨. 아이고, 성실스러워 죽겠다. 뭔 기술? 억울하지도 않지. 뒷간에.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이던 남자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정신 차려 다음 날 일가족 전원이 몰살된 채 발견됩니다. 멀쩡하던 가족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879년 정체 모를 전염병이 유행했는데 이를 호열자라 일컬었습니다. 의학적인 병명은 콜레라, 지금도 우리가 콜레라 하죠. 그것이 이제 장애에 침범해서 토하거나 설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탈수에 의해서 사망을 거의 다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유행병 중에 가장 위험하고 다스릴 수 없는 어려운 병으로 간주했습니다. 호랑이가 살점을 물어뜯는 고통과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호열자. 다리에서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다 사지가 차갑게 식으면서 숨을 거두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죠. 시작은 18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엔 요괴스런 병이라는 뜻의 괴질로 불렸습니다. 조선에서 콜레라는 순조 21년인 1821년에 최초 유행을 하고요. 그 이듬해까지 수십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처음 보는 괴상한 증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데다가 그 정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괴질이라고 불렸고요. 민간에서는 쥐통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호열자는 일본을 거쳐 부산에 상륙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개항 이후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특히 일본의 왕래가 가장 활발했던 부산은 호열자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부산은 개항한 이후에 특히 그 일본 사람이 사는 정강 거류 지역이 있었고 또 그리고 또 외국에서 많은 그 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선원들이라든지 일본 사람들의 그 내항이 잦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특히 그 일본 나가사키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 하면은 곧 부산항에 전염병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부산은 하나의 그 우리나라의 그 전염병이 그 들어오는 그 하나의 도화성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호열자는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을 통해 감염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위생 개념이 부족했을 뿐더러 위생시설도 갖춰지질 않아 호열자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예전에는 그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완비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환자들이
흘린 그러한 그 분비물들이 상수도나 하수도를 갖다 직접 오염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물을 그 다른 사람들이 먹고 또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기원한다 해서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네 가족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가는 겐가? 그 마을에 호열자가 급속도로 퍼진다는 말 못 들었는가? 무시무시한 호열자로부터 목숨을 부지하는 일은 이 피난밖에 없다. 나는 이 마을을 떠날 걸세. 헤헤, 걱정다. 우리도 그게 걱정이 돼서 금줄도 넣고 침도 넣고 미리미리 예방하고 있지 않나? 참나 세상 물정 모르기는 그 방법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저 아랫마을에 있는 쑥달부대가 사람들 다 죽어 나갔다 안 갑니까? 아이고, 자. 여기도 저기도 호열자 때문에 참말로 말이 많네. 예. 일하지도 절하지도 못하고 그 참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자, 이거 한 장이면 이 마을을 떠날 필요도 이런 구닥다리 방법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대체 뭡니까? 여기 뭐냐? 호열자 잡는 고양이 부적입니다. 자, 보이소. 쭉 한 보이소. 아니, 왜 앞에 고양이 부적이요? 그러게. 적어도 호랑이 부적 정도 돼야지. 아이고, 참말로 참네. 호열자가 뭡니까? 이 지 귀신이 들어와 생긴 쥐통 아닙니까? 이 발에서부터 이 찍지리와가 온몸으로 포지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지 귀신을 잡는 데는 이 고양이 부적이 최고다. 이거 아닙니까? 자, 싸게 단양에 모시겠습니다. 자. 하이,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아이고야, 잘 팔리네. 조선인들은 쥐의 귀신이 몸에 들어가 호열자에 걸린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쥐의 천적 고양이를 이용한 민간요법이 유행이었죠. 하지만 일본에 의해 조선의 전통 문화는 미개한 것으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 눈에 비친 부산은 위생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조정의 명을 받고 간수를 만나기 위해 들어가려는 거다. 이미 만날 약조를 하지 않았느냐? 무엄하다. 당장 썩 비키지 못할까? 말씀이야 들었습죠. 근데 말이죠. 나리께서도 알다시피 부산표 주변에 호열자 환자들이 극성이라서요. 불편하시겠지만 목욕 재개를 하신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와주셔야겠습니다. 뭐라? 목욕 재개? 우리가 호열자에 걸린 것도 아닌데 이 무슨 호들갑이냐? 행여 나리께서 입으신 옷의 균이 일파만파 퍼져 우리 일본인들이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을 나리께서 지겠습니까? 조정에서 지겠습니까? 호위한 것들. 남의 나라에 버젓이 마을까지 만들고 사는 주제에 멋이 어쩌고 저쩌지? 일본인들은 조선 사람들로부터 호열자에 옮을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주객이 전도됐군요. (1879년) 부산에 호열자가 유행하자 일본인들은
계양장 인근 요지인 영도에 병리병원을 설치합니다. 현재 이 왼쪽에 큰 우물이 있었고 우물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병원 또는 소독소를 운영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큰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피병원 또는 소독소를 마련했죠. 영도를 호시탐탐 노린 일본이 호열자를 핑계로 이 땅을 사용한 겁니다. 그보다 2년 앞선 1877년 일본인 전관 거리지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있었지만 실상은 제국주의 침략의 뿌리를 내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시작해? 이게 무슨 짓이냐?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부모가 물려준 것을 해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거늘 상투를 자르라니. 조선의 국왕도 머리를 잘랐는데 당신들도 그만 고집을 꺾고 상투를 자르시오. 이게 다 조선인들을 위한 일이요. 머리를 길러봤자 머리 감기 힘들지 생활하는데 걸리적거리지 불편함 투성이 아니오. 당신들 속셈을 모를 줄 아오. 위생이라는 미명하에 조선의 얼과 정신을 뭉개려는 거 아니오? 손발을 자를지언정 상투를 자를 순 없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상투 하나 자르는 거 가지고 유별나기는 말로 해선 안 되겠다. 시작해! 하이! 단발령. 조선의 정치 개혁과 부국 광병을 위한 조건으로 친일 내각이 위생을 내세웠는데 단발령은 구습철폐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가장 먼저 희생합니다. 조선의 구습제도를 개혁하고자 한 가보개혁의 일환이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 나이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가위를 들이댔습니다.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조선인들은 단발령을 민족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짓밟는 일제의 강압적인 의도라 여겼습니다. 이러한 위생담론과 세균설은 선진 문명과 근대성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단발령이라는 고압적인 형태로 조선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컨대 단발령은 근대 규율 권력이 개개인의 내밀한 신체에까지 직접적인 통제를 행사한 역사적 사례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제는 위생경찰 제도를 조선에 도입했는데 이는 경찰이 범죄뿐 아니라 보건, 의료,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위생경찰이 조선인 전염병 환자를 범죄자 다루듯 다뤘다는 것이죠. 이들은 호열자 환자를 색출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아싸시 수색해라. 땡지 와 이랍니까? 와 이랍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정리 아빠. 이거 아픈 사람을 이렇게 맡겨도 되는 겁니까? 코레라 환자 또는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 안 한 죄 환자를
집안의 은닉한 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 이자를 피병원으로 당장 데려가게. 피병원이라뇨? 거기가 지옥골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격리시켜서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냉골에서 얼어 죽게 만드는 거 누가 모를 줄 압니까? 멍청한 조생진 같으니 조생진의 잘못된 위생관념이 우리 대일본 제국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모르? 우리가 조선을 보호한다는 걸 고맙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항해하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와이. 헤이! 뭐야? 아이 좀 아니야. 아이 달라고 얘. 아이 좀 누워 있어 여기 좀. 나라. 놓으라고 얘. 1차적으로는 경찰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인권을 무시한 단속 위주의 격리와 수용을 시행함으로써 저렴하게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규율 권력을 통해 식민지 조선인의 내밀한 신체와 정신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어느새 식민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위생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생활 전반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위생을 상징하는 이발소와 대중 목욕탕이 성행하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호열자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일반 대중들을 계몽하기 위한 위생 관련 포스터와 광고가 곳곳에 유포됐습니다. (1960년대) 쥐잡기 광고 캠페인인데요. 그 시절 이런 광고도 있었군요. 네. 정체 모를 끔찍한 재앙이자 식민지 조선의 지배의 수단이자 위생 계몽 사업을 촉진시켰던 호열자. 호열자는 시대에 따라 그 얼굴을 달리한 채 우리의 삶과 함께 했습니다. 의료와 위생의 발전으로 지금은 추억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그 시절의 호열자. 이 호열자는 과거 우리 민족 탄압의 도구이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생관념을 변화시킨 동전의 양면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